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릉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미 한간에 알려진 내용은 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최초로 말씀드릴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성아TV는 구독, 좋아요도 좋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강릉 잠수함 사건 또는 강릉 공비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24년 전인 1996년 9월 18일에 벌어져서 정찰조원 2명이 최후에 살됐던 11월 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4만 3천여 명의 병력이 동원돼 북한 잠수함 승조원 25명을 죽이고 한국도 군인 12명, 민간인 4명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이때 잠수함이 좌초됐던 것은 그날따라 잠수함에 정찰총국 해상처장 김동원 대자가 탔기 때문입니다. 잠수함 함장이 지휘하고 왔으면 파도 세찬 날에 육지로 바싹 다가오다가 좌초됐을 리 만무한데 이 해상처장이 애들이 수영 쳐서 돌아오기 힘들겠다 바싹 붙여라고 하는 바람에 잠수함 함장도 거절 못했습니다. 해상처장은 한국을 제 집처럼 드나들어서 2중 공화국 영웅을 받은 사람인데 죽은 다음에 3중 영웅이 됐습니다. 강릉 잠수함은 택시기사 신고로 발견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건 맞는데 선임 태워주고 돌아가다가 발견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걸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걸 쓰긴 민망해서 기자들이 그냥 운행 중 발견이라고 했지만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도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릴 것 같아서 이쯤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11명이 자살했죠. 잠수함 버리고 탈출하면 북상 루트가 계획된 것이 있었습니다. 울진 삼척 공비 사건 때 썼던 루트인데 태백 산맥으로 올라가는 루트입니다. 그런데 워낙 포위가 단단해서 행군 및 전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자살했습니다. 위키백과 같은 곳에서는 좌초 책임을 물어서 투쟁됐다고 적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자살했습니다. 해상처장이 한 줄로 세워놓고 죽이고는 또 자기도 죽었다고 들었는데 북에서는 한 사람씩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치게 하고 쏘고 또 옆에 그렇게 쏘았다고 소문이 돌았지만 본 사람이 없으니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지 않고 생포되면 가족이 다 죽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달아 못 났을 것입니다. 이 잠수함의 함장은 정영구 중자였습니다. 정영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최초로 말하면 그는 북한의 대표적인 어천도시 신포에서 아들이 셋인 집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형들 모두 어부였고 원양 어선을 탔던 백군 집안입니다. 정영구는 1974년에 군에 입대해서 황해남도 과일군 월사리에 주둔한 북한 해군서의 잠수함 전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여기에 잠수함 10전대, 11전대가 있죠. 북한은 잠수함을 80척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정영구가 과일군에서 마지막으로 탔던 잠수함은 1700톤급 로미오급 잠수함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북한 잠수함 중에서 제일 큰 것인데 중국에서 1971년에 수입한 것입니다. 이 잠수함에서 정영구는 탐지장을 했습니다. 특기로는 축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1991년 정찰총국 해상 잠수함 침투조를 만들면서 정영구가 함경남도 퇴조군 기지로 옮겨갔습니다. 퇴조군을 지금 낙원군이라고 하는데 강릉 잠수함 사건 때 이곳에서 출발했습니다. 정영구가 넘어갈 때 같은 잠수함에서 한 명이 같이 뽑혀서 갔습니다. 강릉 잠수함 사건 때 부기관장하던 박태형 대위가 같은 잠수함을 탔던 동료입니다. 그리고 해상처장 다음으로 직책이 높았고 또 안내 책임을 맡은 김광훈 상자 역시 과일군 해군기지에서 잠수함 제1부함장을 하다가 뽑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월사리 잠수함기지에서 1991년에 정찰국 해상처로 김광훈 부함장, 정영구 탐지장, 박태형 기관장이 옮겨갔습니다. 셋이 제일 친했던 것입니다. 김광훈과 박태형은 자살했고 정영구는 탈출 도중에 수류탄이 맞아서 거의 갈기갈기 찍힌 채 죽었습니다. 북한은 나중에 강릉 잠수함 사망자들을 강릉의 자폭 영웅이라고 내세우고 삼중 영웅 김동원 대자는 애국 열사령에 나머지는 모두 공화국 영웅 칭호를 주어서 조해방전쟁 참전 열사묘에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전부 평양에 끌어올려 살게 했고 자식들은
만경대 혁명학원에 보냈습니다. 정영구 함장 같은 경우도 1984년과 1986년생 딸이 둘이 있는데 만경대 혁명학원에 갔고 부인은 대위로 입대시켜서 인민무력부 가족소대장이라는 직책을 줬습니다. 군 가족 아내들도 소대, 중대 이렇게 군생활을 하는데 그 조직의 소대장이 된 것입니다. 북한이 자신의 체제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은 이렇게 잘 대우해 주는 것은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에 오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응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찰총국 전투원 2명은 뛰어난 전투력을 보이면서 11월 5일까지 생존에 도주하다가 결국 살됐습니다. 이때도 한 명이 다리에 부상을 입으니까 한 명이 달아날 수 있는데도 전우의 옆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나란히 살됐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혁명적 전우애를 보인 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강릉에서 죽은 잠수함 승조원들의 자식들은 만경대 혁명학원에 가서 부모의 복수를 벼르면서 적개심을 키운 뒤 지금은 군부나 정찰총국 또 해군 잠수함 부대 등에서 대남 관련 업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 16년 뒤에 벌어졌던 천안함 사건을 저지른 북한의 잠수함 공격조 중에는 아버지의 복수를 벼르고 별렀던 강릉 잠수함 공비들의 자식들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강릉 잠수함 공비들의 자녀들은 북한 체제에 의해서 병기로 키워지고 영웅의 아들의 역할을 하겠다면서 지금 이 순간도 대남 테러를 획책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우리 역시 잊지 말아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